4시 15분이군요. 그러니까 5시까지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월요일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5시까지 입찰 시간인데, 지금 현재 4시하고도 16분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늦게 잡은 것은 아무래도 제가 입찰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입찰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또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좀 늦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서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온비드가 이제 보면 온비드로 낙찰 받으면 돈이 된다. 또는 싸게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본인은 이제 보면 원비드 공매로 해가지고 한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그 원비드 공매에 대한 책도 한 이제 5권 정도 썼죠.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책을 보시면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 또 신탁 공매 투자의 비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렇게 아기자기 한 번씩 보시고, 제가 책 선전해 놓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쓴 책이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사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물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관악구 봉천동에 지분이로 나왔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바로 이 물건이죠. 이 물건에 보면 이게 몇 분의 1 지분이냐면은 여러분이 보듯이 내려가 보면 이렇게 물건 세부 정보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면 토지가 이제 154.5가 전체 면적인데 그 지분 44.14가 나오고 건물은 223.48제곱미터인데 63.852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 제가 등기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부도 자유롭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옆에 또 창을 띄워놨죠. 구독선 사이트에 보면 이 공매도 물건을 이 물건에서 보면 등기부 사항을 한번 여러분한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갖고 기준을 한번 제가 살펴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를 열어보면 이와 같이 요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갑구가 2개죠. 그 다음에 을구가 이제 표제부가 2개고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죠. 그 첫 번째 표제부는 이와 같이 한동 전체에 대해서 대한 건물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지 면적을 기재했고, 두 번째 표제부 같은 경우는 건물 전용 면적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집합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독립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 표제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제부가 제가 하도 이제 그 집합 건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금 말씀 잠깐 제가 이제 그 집합 건물로 오인한 바가 있지만, 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보면 이 표제부를 보면 그 1층이 77.15 제곱미터고 2층이 이제 보면 69.18이고 지하가 77.15 제곱미터입니다. 이 각부를 보면 소유권전이 이제 보면 1984년 4월 28일 날 소유자가 오윤근으로 있다가 소유권이 이렇게 상속됐죠. 그래서 오윤근 씨의 배우자이신 신태분 씨가 45년생인데 이 신태분 씨가 어머니죠. 그러니까 배우자죠. 오윤근의 돌아가신 분의. 그래서 그 배우자분이 7분의 3을 가져가고요. 배우자가 1.5를 가져가죠. 그리고 자녀분이 2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녀가 2분이기 때문에 다른 그 장남이 7분의 2 그리고 막내딸이 7분의 2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막내딸 지분이 이제 공매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면 인적사항까지 말씀드린 건 좀 그런데, 어쨌든 7분의 2가 공매가 진행이 돼서 그 공매가 갑구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오연주 씨 그 압류가 돼 있고,
그 압류에 의해서 이제 그 공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지분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분 관계가 이루어졌나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보면 이 물건이 이제 보면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전자지도를 통해서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보면 이 부분이 보면 낙성대하고 또 이 그 서울대 전철역 이 부분에 바로 이 위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도보로 서울대에서 한 8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일단은 먼저 감정평가서부터 보여드리고 시세 조사한 것을 여러분에게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검색을 해보면 감정평가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감정평가서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서 표지고,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감정평가서 볼 때는 소유자가 나오죠. 소유자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집 토지가 7분의 2, 건물이 7분의 2 지분이 있다. 그래서 토지는 감정평가는 2억 9,530만 9,980원이고, 이 건물은 1,277만 200원인데, 그래서 총 3억 8만 180원인데, 이렇게 되면 한 감정가가 한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근데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3천만 원 이하짜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다른 기타 내역을 보시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 주택 사고 사진하고 좀 봐드리면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지도하고 위치하고 이런 면적 같은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와 같이 보면 총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7분의 2가 나왔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 보면 1층이 77.15 제곱미터고 2층이 69.18, 지하가 70.1, 지하 보니까 B015하고 025가 있습니다. 그래서 B025는 보증금 7천에 전입신고 및 그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권리신고 배분 요구를 했는데, B015하고 1층에는 지상 1층에는 그 신태분 씨 가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자 가족들이 살고 있고, 2층은 권리신고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B015 지하 부분하고 2층 부분에 대해 전세금을 모르고 들어가면, 어저께 제가 이제 그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이런 경우는 이 정도가 예상 보증금이 될 것이다. 그 보증금의 7분의 1은 인수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찰 보증금 모를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물건이 좋다 그럴 때는 전세 보증금을 현재의 시세로 판단해 가지고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물건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여기가 서울대역이고, 요즘 서울대역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서울대역. 그리고 여기가 낙성도인데, 여기서는 서울대가 조금 가까워요. 뭐 낙성대도 뭐 한 이제 8, 9분 정도 나오고, 여기는 한 7분 정도 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도로의 코너에 있는 집이죠. 그래서 집을 져도 좋고, 옆에 있는 집들도 다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뭐 가보니까 뭐 지역주택조합에서 한참 좀 사무실도 있고 또 매수한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고, 또 최소한 오르지 않았더라도 감정가가 2억 3천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3천만 원이고, 지금 떨어져 있는 금액을 따지니까 한 이제 그 금액 자체가, 떨어진 금액하고 인수할 금액을 가상을 해보니까 금액 자체가 한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 수익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고, 또 이 물건을 사서 다른 지분까지 사서 판다면 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주택을 보면 이제 지적도를 크게 보니까 이렇게 땅이 모서리에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거는 도로면에서 본 거고요. 이렇게 모서집에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을 헐고 짓는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물건인데 이 부분에서 권리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때 먼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해당 공매 공고를 보기를 클릭해서 누르게 되면 이 매각 조건이 어떻게 매각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국세지방채납에 의해 암지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해가지고 입찰 방법 또 낙찰자 결정법 대금 납부 방법은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3천만 원 이상은 매각 결정이 30일에 잔금을 납부한다.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7일에 잔금 납부한다. 여기에 납부 최고 기간 또 10일이 또 주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 결정 방법 또 매각 결정이 취소 방법 또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절차를 잘 읽어보시고 특이사항이 없다 하면 다시 위에 가서 이렇게 그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앞에와 같이 이렇게 물건 상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서 이제는 보면 두 번째는 이렇게 물건 세부 정보를 봐가지고 이 물건이 지분 물건이라는 걸 분석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압류재산 정보를 들어갑니다. 압류재산 정보. 제 말이 너무 빠르다고요? 왜냐면 지금 4시까지 입찰, 5시까지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4시 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분석하고 또 실제 입찰 들어가는 걸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권리 분석을 안 할 수는 없죠. 압류재산 물건을 보면 이와 같이,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8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 29일 날 전입신고를 해 있고 나머지는 전입일자가 없죠. 그래서 이 나머지도 전입신고가 언제인가를 확인해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면 공매재산 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매재산 명세서는 어디 있느냐? 이 위에 보면 입찰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 물건이 3억 800부터 시작해서 2억 7,700, 그 다음에 2억 4,600, 2억 1,500 이렇게 4차에 거쳐서 3, 4, 5차에 시작이 되는 1억 8,484만 9천 원 떨어진 겁니다. 이때 우측에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누르게 되면 어떤 것이 보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서는 명세서를 인쇄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인쇄한다는 얘기야. 누른 다음에 인쇄를 선택하지 않고 보고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인쇄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쇄를 하고 싶다